기초물리학 제1주차 1강 시작하겠습니다. 1강의 제목은 측정입니다. 물리학은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그 자연 현상 중에서 측정 가능한 값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 또는 대학 물리학 또는 기초 물리학이라는 과목들은 제일 첫 단원에 측정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물리량과 단위, 2. 단위 변환, 3. MKS 이야기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물리량과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물리량이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물리라는 학문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양, 이렇게 정의하면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없겠죠. 물리량은 측정을 통해 얻은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수로 표시 가능한 모든 자연현상을 물리량이라고 한다. 또한 물리량들은 단위라고 하는 것을 함께 표시해서 그 값들을 비교, 구분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물리량과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측정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간단한 것은 아마도 길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이.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엄청나게 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키는 얼마 정도 될까요? 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가 필요하죠. 즉, 우리는 측정을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 2, 3, 4, 5, 6, 이렇게 눈금이 매겨져 있는 측정 도구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러한 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세상 모든 나라들과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이 척도가 다를 수는 없죠. 그래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정했습니다. 그것을 국가표준 또는 세계적인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은 길이, 시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물리량에 있어서 다 가지고 있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가 작은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물리량의 측정 값입니다. 네, 또한 고유한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길이의 단위는 바로 미터이죠. 자, 그러면 제 키는 몇일까요? 네, 제 키는요, 6자가 좀 안 됩니다. 꽤 크죠?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옛날에 키를 잴 때, 자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 자라고 하는 단위는 길이의 단위죠. 약 0.3m, 즉 30cm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길이 단위를 갖다가 자가 아니고 몇 피트라고 하는 것을 쓰기도 하죠. 더 긴 거는 야드나 마일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또는 표준과 기준이 다르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국제 단위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Standard Un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7개의 기본 단위가 있거든요. 몇 개라고요? 7개의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그 7개 이외에는 모든 단위들은 만들어낸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자, 기본 단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M, K, S 이외에도 다른 것들 이렇게 전류나 아니면 여기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단위고요. 미터.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S는 시간의 단위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역학에 있는 물리량들의 단위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단위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세 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들어갈 것들은 네, 온도, 즉 열의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라고 하는 켈빈이라는 것이 있고요. 온도에는 물론 도시와 화씨, 이렇게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도 있지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공통 온도는 켈빈 절대 온도입니다. 또 물리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물리량으로 기체 분자와 같은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칸델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두 유도 단위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면적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2차원적으로 표현할 때 한쪽 길이 x, 다른 쪽 길이 y, 두 x, y가 이루는 것이 면적이죠. 그러니까 길이와 길이 두 개의 곱인 면적, 길이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도 단위입니다. 또한 그 외의 것들도 다 이렇게 유도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나누기 초의 제곱 이런 단위를 갖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도 단위는 매우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대표적인 과학자들, 그 물리량을 연구한 대표적인 과학자 이름을 붙여서 간단히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힘은 뉴턴이라는 과학자, 그 다음에 에너지는 줄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유도 단위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리량에는 기준 또는 그 표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어, 그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학교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여기에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 중에서 여기에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이 학생회장 뒤편에 가보시면 이러한 건물이 하나 작은 것이 있는데요. 이 벽돌로 된 적별로 된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그것은 여기 여기 부분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수준 원점입니다. 수준 원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해발 고도를 갖다 알려주는 기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해수면의 높이에 대해서 여기 가서 여기에 이 십자 표시의 요 가로축 여기가 정확히 해수면에 대해서 26.6871m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준점입니다. 뭐 해발고도뿐만 아니라 뭐 동경 몇 도 아니면 위도 몇 도라고 하는 지구상의 위치를 표현해주는 기준점도 우리나라에는 있겠죠. 물론 그 절대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위치 천문대이겠지만요. 과학의 측정값인 물리량을 표현할 때는 매우 큰 숫자와 매우 작은 숫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작은 숫자의 예로서 여기에 현재 반도체 제작 시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나 SK와 같은 반도체 메모리 회사에서 제작할 때 최소 패턴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최소 패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다르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전압과 저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회로를 그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것인데요. 이 위쪽 전과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저항이 있습니다. 둘 사이의 그 사이의 간격, 요 사이의 간격은 최소가 얼마 정도로 지금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두께는 약 1.3 곱하기 10의 8승미터입니다. 근데 이게 지수로 표현하는 것이 과학에서 굉장히 정확하고 의미 있는 표현 방법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숫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약 13 나노메타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네, 여기다 쓸게요. 13 나노메타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수 표현을 갖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영문자를 이용을 해서 접두사라고 합니다. 표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빛의 속력도 한번 보시면 빛의 속력은 3매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입니다. 정확하면은 299, 792, 458 미터 퍼 세크인데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도 얘기하죠. 또는 3억 미터 퍼 세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접두사이고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접두사는 얘는 0.3 기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접두사의 예시들이 여기에 표로 잘 나와 있고요. 이런 표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웬만한 것들은 거의 외워두시는 것이 나중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셨는지 확인합니다. 이 퀴즈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답은 아이클래스에다가 퀴즈란에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아마도 아까 얘기 나왔던 사람의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